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네, 저희를 지금 처음 보신다면 저희는 차량을 매입해서 성능 점검 맞는 장면부터 이 대상 차량이 상품화가 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로 제가 이동해서 이 차량에 대한 특징과 그 트립별 차이점, 그리고 그 시세 분포도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시청을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 차 아반떼 AD 경유 차량입니다. 17년식이에요. 17년식이고, 이 차를 제가 매입한 거는 제 그 개인적인 모임 직원분의 차량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어서 성능 점검도 뭐 잘 나왔고, 하부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량을 매입할 때도 참 차량이 정말 제 눈에 많이 들어왔던 차량 중에 하나였고요. 자, 이제 외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반떼 AD 외관 상태입니다. 이 차는 그냥 제가 매입해서 뭐 도색한 것도 없어요. 그냥 광택밖에 안 냈습니다. 그만큼 차량 관리 상태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렇게 제가 판정을 했고요. 측면을 보시면 이제 타이어가 보이고 휠이 보이는데, 타이어도 이 정도면은 한 80% 정도 남았다. 그래서 운행하는데 전혀 오랫동안 타실 수 있는 타이어고요. 외관도 이렇게 제가 뭐 도색도 하지 않고 덴트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측면에서 봐도 어디 문콕이 보이진 않아요. 네, 군데군데 이렇게 뭐가 묻어 있는데요. 제가 광택을 내고, 지금 제가 촬영을 월요일날 하는데 주말에 비를 한번 훌딱 맞았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뭐가 묻어 있지만 묻어 있는 거다. 예. 흠이 아니다. 예. 예. 여기도 그냥 닦이죠. 예. 빗물 흔적. 자, 후방 감지기 당연히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하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들어서 봐야 돼요. 깨끗하죠. 차를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차예요. 썬팅도 후퍼옵틱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잘 운행을 하셨고요. 여기서도 측면 보면 문콕 없어요. 차 관리를 잘한 차라 이렇게 제가 보면 휠기스가 있는지도 보면, 휠기스가 좀 많은 차들과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굉장히 깨끗했었어요. 매입할 때 깨끗했었고, 여기도 이렇게 얼룩이 있지만 이게 빗물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닦으면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닦이죠. 흠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제가 시동을 걸어서 엔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디젤은 이제 진동과 소리가 좀 있지만, 그만큼 이제 연비로 해서 감안을 하고 타는 차 중에 하나죠. 아반떼도 뭐 공식 연비는 아마 한 17, 18 정도 돼 있을 텐데, 고속도로에서는 20km를 뽑아내는 차 중에 하나죠. 오일이 새는지 보아야 되는데, 오일이 새는 것도 없고, 이게 5년에 10만 킬로까지는 현대에서 무상 AS가 되기 때문에 AS도 남아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고가 없어서 사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 없네요. 뭐 간단하게 볼트 풀른 자국들을 보죠. 근데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깨끗하죠. 이런 거 뭐 별건 아니지만, 이게 뭐 손을 댔던 게 아니어서 그대로 살아있죠. 이런 거, 뭐 스티커 같은 거. 자, 엔진룸 닫고 실내를 설명해 드릴게요. 옵션이 나쁜 차는 아니에요. 일단 주행거리는 82,900km입니다. 82,900km.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잠깐 더우니까 에어컨 좀 킬게요. 에어컨 테스트도 충분히 해놨던 차예요.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후방 카메라 작동할 때 이 라인들이 이렇게 잘 움직이죠.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운전이 좀 서툰 분한테는. 통풍 시트 양쪽에 다 장착되어 있고, 옵션이 좋아요. 열선 핸들, 드라이브 모드까지 있고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데, 칩을 빼가셔서, 메모리 칩을 빼가셨습니다. 이거는 넣기만 하면 작동이 되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고, 뭐 나머지 뭐 자동 접이식 밀러 같은 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어디 시트가 우그러져 있거나 그런 게 없고, 발판도 코헬매트 장착해 놔가지고 깨끗하고요. 이런데도 이게 좀 사람이 치이거나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 같은 데가 흠이 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깨끗합니다. 이게 뭐 프리미엄 등급은 아니어서 뒷좌석에 열선은 없지만, 그래도 차를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깨끗하고, 이 차가 이제 경유이기 때문에 DCT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좀 그 이질감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비를 좋게 해준 그런 미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선 처음으로 트립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디젤은 네 가지로 나뉘어요. 스타일, 스마트, 스마트 스페셜, 프리미엄 이렇게 나눠지는데, 스타일은 가장 기본형이어서 그냥 스티릴이 꽂혀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 15인치 휠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형은 가장 기본형 스티릴이 꽂혀 있고요. 스마트부터 15인치 휠 타이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기, 열선 핸들, 열선 시트가 들어간다. 그런데 스마트 키와 통풍 시트가 들어가면 스마트 스페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인치 휠이 들어가고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위 트립 프리미엄 메모리 시트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시트 보시고 17인치 휠 타이어 보시고 감지기가 후방 감지기가 아닌 전방 감지기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반떼 디젤 AD 풀옵션을 보러 갔는데 뭐 메모리 시트가 없다, 또는 전방 감지기가 없다, 그러면 풀옵션이 아니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차량 구입 시 주의해야 될 점. 아반떼는 정말 많이 판 차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뭐 가솔린이었습니다. 뭐 한 10대 팔았으면 그 중에 한 대 정도만 뭐 디젤이었고 거의 다 가솔린이었는데, 경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연비죠. 연비 정말 좋습니다. 연비 정말 좋은데, 대신에 그 연비 좋다는 이유만으로 경유만 무조건 고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행거리가 적으신 분들, 그러니까 주행이 1년에 뭐 10,000km 이하 정말 적으신 분들은 선택하는 걸 좀 저는 이제 좀 이제 말리죠. 저는 상담하면서 말리는 경우고요. 그런 이유는 뭐 진동, 소음, 마지막으로 수리비가 가솔린보다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연비로 해서 주행도 1년에 뭐 10,000km 이하인데 기름값을 좀 아끼셨어요. 좀 아끼셨는데 주행이 적다 보면 뭐 카본도 끼고 막 이것저것 부속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매연 쪽이죠. 그쪽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또 수십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 들어가시는 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주행이 좀 적으신 분은 가솔린 쪽으로 사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반떼 AD 경유 같은 경우에는 미션 자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션이 아니고 DCT 미션이 들어가요. 그 경유하고 스포츠는 DCT 미션이 들어가는데, 그 DCT 미션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프라잉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시동만 걸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엔진을 열면 당연히 경유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시끄럽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요. 그 프라잉힐입니다. 정말 부서질 것 같은 소리죠. 그게 나바바바박 부서질 것 같은 소리인데,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거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뭐 투싼 1.7, 뭐 스포티지 1.7 그런 차량을 매입을 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많았었고, 매입하고도 있어서 AS 기간이 남았을 때, 무상 AS 기간이 남은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AS를 해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만 교환하고 나면 조용해져요. 뭐 수리비가 한 50에서 80 정도 들어갑니다. 꽤 비싼 거기 때문에 제가 이 DCT 미션에 대해서는 이런 소음 문제, 그 플라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DCT 미션이 장착된 차량 같은 경우는 시운전 무조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신 분들은 시운전 하실 필요 없는데,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이질감이 좀 있어요. 변속 때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좀 꿀렁이죠. 그래서 그 시운전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 꿀렁임을 내가 좀 뭐 안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차량 구입하는 걸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거고,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서 막 있다 그러면은 뭐 현대기아에서 이렇게 이 차를 뭐 출시 자체도 못했겠죠. 보통 이 DCT 미션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면 적응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행이 또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거는 다 가만히 된다. 예. 나중에 뭐 한 달 지나니까 뭐 이질감 같은 거 뭐 이게 뭐 다 몸에 익숙해지고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거는 제가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차량 구입 시 주의해야 될 점은 좀 단점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좀 말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식, 옵션, 주행거리, 뭐 색깔 다 무관하게 보시면 600부터 지금 1,7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엄청 큰 차이죠. 보통 한 900에서 1,2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들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런 특히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리스, 장기 대여, 그런 그 용도 이력 있는 차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경매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 장기 대여 차량이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은 안 드려요. 이렇게 저랑 상담을 하시거나 제 차를 보러 오셨을 때는 장기 대여 차량들도 보여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장기 대여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차량 운행을 했던 그 주인,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차량을 정말 관리 안 하고 타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좀 꼼꼼하게 차량을 정말 아끼면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 장기 렌트 이런 게 정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신차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장기 대여 차량이라고 무조건 안 좋지는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운행을 했냐. 정말 개인분 차인데요. 엔진을 정말 뭐 10,000km, 20,000km 동안 안 갈고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차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장기 렌트지만 정말 내 차를 정말 꼼꼼하게 아끼면서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번 알지만, 또 이제 고객님들은, 구독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속 차량이 뭐 장기 대여 차량이어서 이렇게 좀 제가 이게 뭐 포장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차는 그냥 개인 차였어요. 그냥 잠깐 뭐 딴 쪽으로 빠졌는데, 아무튼 이런 아반떼 AD 경유 차량은 장기 대여 차량이 많고, 장기 대여 이력에 대해서 정말 나는 부정적이다 그러면 이 아반떼 AD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행거리, 색깔, 옵션, 뭐 트립별, 뭐 등급 체크를 좀 해서 제가 감안해서 가격은 1,130만 원으로 측정을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반떼 AD 경유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든 카톡이든 문자 뭐든 환영하니까 궁금하신 점은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AD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